자, 2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건축사업팀, 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건축사업팀의 팀장 이면진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저 위원님들 회의실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여기 옆에 짓고 있는 김해 종합운동장이 저기 준공이 되면 저쪽으로 옮기면 회의 공간이 좀 확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회의실이 이런 상황인 점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공동시설 건립 건축설계 공모 작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 배열은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심사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폰 전원을 잠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건축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배포해드린 운영 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개시에 앞서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건축가의 김태호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GK 종합건설회사 오순석 기술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건축사의 박상병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건축사의 송인욱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 지역건축사의 김민희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 심사에 앞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심사 참여 횟수는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심사 총량제 서면 확인서에 본인 확인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촉 동의 보안 각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작성이 완료되시면 서기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회의를 주관하실 심사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으며 선출 방법은 호선으로 진행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태호 심사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 다 동의하시네요. 예. 네, 김태호 심사위원께서 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의 심사위원회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태호입니다. 아마 그 연장자 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위원장 뽑은 걸로 알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고 또 정확하게 좋은 작품을 뽑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마을공동시설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 됐네요. 심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은 심의 대상 작품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추천되고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번 설계공모 심사위원 운영기준 제4절 2호에 해당되시는 심사위원님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심사위원 회피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피 신청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위원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전문 분야의 학식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시어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게 됩니까? 먼저 작품 심사 번호 결정이 있겠습니다. 심사 작품이 접수된 순서대로 하거나 무작위로 섞어서 심사 번호를 결정하는 등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번호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접수 순대로 할까요? 무작위로 섞어서 할까요? 뭐 딱히 섞어도 뭐 복잡해지지 않겠는데 저는 그대로 가거든요. 저신이 있으니까 예. 다른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른쪽 여기가 1번입니까? 예. 그럼 1번부터 2번, 3, 10번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서기는 설계도판에 심사 번호를 표시하여 주시고 심사 번호를 게재한 설계 설명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간사로부터 심사 방식과 출품 작품의 공모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단 여기 도표 번호를 붙이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가운 거. 따뜻한 그 좀.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심사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20조에 따라 심사 방식은 투표제, 채점제, 혼합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만약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전에 지침 위반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품별로 검토한 결과 설계 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설계 지침 및 법규 위반 사항 등이 일부 경미한 감점 사항이 있었으나 실격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먼저 근본 10개 접수된 작품에 대하여 저희들이 설계 지침 미준수 및 감점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입니다. 접수번호 2번 같은 경우에는 BF 기준과 관련하여 지상 1층 장애인 화장실을 미반영하여 마이너스 0.2점의 감점이 있으며, 접수번호 3번의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 작성 지침상 심사번호 기재란 표기 및 앞끝지 100상간지 사용 등 2건의 지침 위반으로 마이너스 0.4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4번의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 작성 지침상 심사번호 기재란 크기 위반 및 BF 관련 지상 1층 장애인 화장실 미반영으로 마이너스 0.4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네, 접수번호 5번의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 작성 지침상 휴게 쉼터 파고라 1개 누락으로 마이너스 0.2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번호 6번의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 작성 지침상 드롭존 미표기에 따른 마이너스 0.2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7번의 경우에는 BF 인증 기준 관련 지상 1층의 남녀 장애인 화장실의 구분 미반영으로 마이너스 0.2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접수번호 10번의 경우에는 전기차와 확장형 주차면수에 대한 설계 지침 미준수와 설계 설명서 작성 기준상 쪽수 표기 위반으로 마이너스 0.4점의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발주청에서는 근본 설계 공모 공고서 심사 방법은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투표제, 채점제, 혼합 방식을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심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결정을 해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투표제, 순수 투표제로 할 것이냐, 공모 방식대로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용으로 할 것이냐, 뭐 심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혹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해졌던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설계자들도 그걸 분명히 아마 설계를 했을 것 같고. 예, 오 위원님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뭐 투표제로 하자 혹시 하시는 분? 박 위원님? 뭐 처음에 대작품 선정은 뭐 투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뭐 좀 다른 방식을 하든지 처음에는 좀 이걸 다 재생하는 것보다는 대개 정도는 그냥 투표를 결정하면 더 좋습니다. 예. 김 위원님은? 저도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송 위원님. 네, 동의합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표와 채점, 혼합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총 10개의 작품이 이제 접수되어 있는데 1차 투표에서는 당선자 하나와 그리고 입상이 3개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는 4개 안을 먼저 투표로 뽑고 그 4개 중에서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4개를 그대로 채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결선을 2개를 올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3, 4위는 자동 정해지겠죠. 그리고 1, 2등 결선은 채점제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지금 진행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1차는 4개 작품을 투표로 먼저 뽑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1차 투표는 4개 작품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투표 용지를 주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선과 입상작 4개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득점으로 일단 4개를 먼저 4작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셔야지 유튜브가 되니까 다른 분들 마이크.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도시개발공사에 우리 여기 예산 공사비가 나와 있을 텐데 나중에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게 김해시 그 건설과의 대행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기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만약에 이제 CC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면 추후에 논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되는 자재를 선정해도 관계없다 이런 개념이네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설계가 나오면 그 이게 이제 네, 심사에는 그게 반영 안 돼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심사 평수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심사평 뭐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는 거. 일단 4개 작품을 뽑아놓고 그때부터 심사 네. 오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비가 좀 모자라 보입니까? 한 3개 작품 정도는 공사비 한 10%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한 20%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나중에 그 시공사 마찰도 적용한
다시 그대로 100% 예산 확보를 해야 돼. 예, 위원님들 저 지금 그 4개 작품을 선정을 하는데 그 동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표 2개 중에 하나를 다시 올리는 걸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 5번 작품과 10번. 5번과 10번입니다. 2개 중에 그 지금 4개 작품 중에 올릴 거를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10번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를 적어주셔야 돼요. 숫자를 직접 적어주셔야 돼요. 심사번호는 적어주시면 돼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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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주시고 사인 하셔야 돼요. 네, 똑같이 사인하시죠. 5번과 10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분에는 1차라고 적으시면 돼요. 1차. 이거 다 확인하고 나서. 막상. 아, 2차 투표 대상 선정이 나왔습니다. 그 작품 번호는 3, 8, 9, 10번 작품이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4개 작품 외에는 판을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8, 9, 10번 작품입니다.
예, 자료가 미리 이제 배포되어 있었노니까 많은 검토를 미리 하셔서 이렇게 잘 선택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당선작 하나와 입상작 3개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와 그 점수제 혼합을 하기로 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개의 작품을 점수를 다 매겨서 1, 2, 3, 4를 정하는 방법과 여기서 투표를 통해서 결선을 2개를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올라가는 과정에 나머지 3, 4등은 다득표에 의해서 3등, 4등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결선 2개는 채점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다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결정되면 이 4개 작품은 우리 서로 약간의 토론을 한번 통해서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이 작품을 제출하신 건데 개개인들이 의견을 이렇게 토론한다는 게 심사위원님들한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작품을 우리가 각각 토론할 때는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앞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나씩 바로 뭐 장단점 다 설명을 하셔도 뭐 괜찮고요. 마이크 사용하시면 그 각 작품을 대상으로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그 4작품을 다 품고서 각자 의견들을 좀 한번 듣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럼 4작품도 어차피 하나씩 이렇게 장단점을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 뭐 문제점들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 뭐 채점, 문제점. 뭐 어떤 그 장단점에 대한 것들만 표시를 해주면 뭐 그 작품을 가지고 작품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나는 낫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 의원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한다면 네, 그렇게 해도 좋은 것 같고요. 장점을 말씀하시고 단점은 말씀 안 하셔도 그게 단점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할 것이냐 앞에 아까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5명이서 여기서 소곤소곤 이렇게 좀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냐 그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뭐 굳이 마이크 사용하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설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이제 미리 주신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뭐 작품 수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스스로 조금 채점을 해온 방법은 그 공단에서 주신 평가 항목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평가 항목하고 준해서 그 지침으로 나온 내용을 설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내 작품을 선택한 기준은 설계 지침상에 나온 내용을 충실히 반영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물론 뭐 보여지는 어떤 그 테크닉이나 이런 쪽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설계가 어떤 건축주의 요구나 발주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반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4작품은 지금 남은 4작품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은 한 작품이 다른 부분은 장점이 많이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서는 사실 빠졌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고 고민했냐 안 했냐를 좀 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이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사실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10개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설계 지침이 되게 좀 다른 설계 공모전에 비해서 되게 작았어요. 뭐 특별하게 요구하는 상황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제 뭐 이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목적실하고 커뮤니티실을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진짜 몇 개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요 작품 중에 반영을 한 게 반이 채 안 돼요. 그 반영한 것도 좀 어설프게 반영한 게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되게 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 되지 않는 요구사항, 그리고 거기에 명백하게 설명이 돼 있었던 게 어떤 시를 이렇게 연장해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는 제 판단에서는 그게 좀 되게 좀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저는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유의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 시설에 대한 뭐 충격 소음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뭐 확장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좀 우수한 쪽으로 저는 이렇게 방점을 두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침을 다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걸 좀 풀어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관점을 줬으면 해서, 그래서 굳이 뭐 한 작품 한 작품에서 가서 이렇게 따지고 요게 요 부분이 좋네 마네 보다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좀 방점을 둔다면 뭐 목적에 충실했냐 안 했냐 어떤 지침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 의장적이고 디자인적이고, 그 다음에 뭐 최후에는 이제 공사비까지도 반영을 돼야 되는데, 공사비는 저도 뭐 설계하는 입장에서 많이 쏘아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공사비를 뭐 책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뭐 판단에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가지고 있고, 뭐 나머지 부분은 저는 일단 그런 쪽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의견은 일단 지침에 충실했느냐를 가장 기본으로 먼저 엿보신다는 의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품을 하신 분들의 역량이나 디자인 능력이나 그리고 그분의 정성적인 감각 등이 얼마나 들어갔을까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 그거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정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뭐 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희가 토론을 하는 과정은 사실은 내 의견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송 위원님 의견은 한 작품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하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은 네, 저도 그 박상병 위원님과 같이 저는 이제 점수표를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줘가지고 제가 1차 때 이제 점수를 준 작품들로 이제 저는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계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을 반영이 뭐 보자면은 안 된 부분이 좀 많지 않나. 근데 이렇게 작품을 내도 작품이 되는 상황인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서로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장점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단점 부분을 조금 감추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들의 생각은 약간 다른데 큰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지침에 충실했느냐, 그리고 각 작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부각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된다 하면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단점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는 토론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를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로 좋은 것이라고, 좋은 거를 부각시키면 안 좋은 거는 자동으로 느껴지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방식을 먼저 결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작품을 다 채점을 할까요? 아니면 2개 작품 2점을 올려서 결선 2개만 채점을 할까요? 이것만 먼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방식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선을 올리고 네, 그 중에 3, 4등은 자동 정해지고 결선 2개는 채점을 하자. 네, 그게 이제 투표제로 바꾸는 큰 뭐 원인 중에 하나죠, 그죠? 예, 다 아시겠지만 김 의원님은
저도 일단 두 개의 작품은 결선 올리고 그렇게 점수제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인 동의. 예, 그러면 두 개의 작품을 투표를 해서 결선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작품은 채점을 하고요. 그 과정에 3, 4등은 정해집니다. 만약에 3, 4등이 또 그 동수가 나오면 투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우리가 4개 작품을 일단 그건 받으시고 우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개인적인 사적인 뭐 누가 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지침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정성적인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작품을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그 채점제에 올라갈 두 작품을 그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잠깐 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결선에 올라간 2개 작품을 놓고 집중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셨고, 김 위원님 동의하셨고, 송 위원님도 동의를 하셔서 일단 그럼 2개 작품을 결선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개 작품을 집중 토론을 하고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선 올라갈 2개 작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개 작품 중에 결선에 올릴 두 작품을 적어주십니다. 심사분을 예. 투표해서 심사번호 좋고. 예, 심사번호 좋고 투표에 이제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는 동안 지금 하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2개 작품 결선 올라갈 작품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 작품을 지금 한 번 더 동표가 나왔거든요. 결선 올라갈 표는 그 작품은 8번과 9번입니다. 8번, 9번이 결선 올라가고 3번과 10번을 정해야 됩니다. 당선작 외에 2, 3, 4입니다. 2, 3, 4. 그러니까 3등, 4등을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과 10번 먼저 하겠습니다. 3등, 4등입니다. 2개는 당선작과 유리입니다. 당선작과 유의죠. 2등이죠. 예.
투표하겠습니다. 자, 3번과 10번 중에 예. 예. 자, 순위는 이제 당선자과 2등은 아까 8번, 9번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3등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10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서명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 그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발주청하고 이제 행정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입상작을 3개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근데 4개까지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아니다. 그래도 4개까지 하자라고 결정을 하시면 4개까지 가고요. 그래도 이제 또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서 3개까지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3개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마음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의견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비도 몇십 프로를 올릴 건데 설계비고 저 일순위장 비용 때문에 당선자고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 작품 갑시다. 일단 4작품. 예, 저도 뭐 실제 10작품 중에 4작품을 고른 건데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도 동의하시고. 김 의원님은요? 저도 네 작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4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예, 4개 지금 된 이대로 당선작
2등, 3등, 4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선작 그다음에 우수작입니까? 최우수작? 당선자가 최우수자입니다. 최우수자, 우수자, 가장 1, 가장 2. 아, 예. 다 들으셨죠? 그렇게 결정되겠습니다. 자, 채점을 다 하셨으면 이제 당선작을 위한 집중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번호가 8번, 9번이니까 그리고 3번, 10번은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사적인 그런 뭐 내용은 없습니다. 오로지 좋은 작품을 뽑기 위한 그냥 건전한 토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에 충실된 혹시 그 조금 지친 걸 조금 떠나서 한 게 있는지 이런 저도 내용이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위원님부터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본인 스스로도 알 겁니다 아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설계 지침이 이렇게 몇 가지 안 나와 있는데 설계 지침에 봤을 때 보면 그 다목적실이 주민들을 상대로 요리, 동호회, 교육 등 주민들의 사교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하되 필요시 커뮤니티실과 연계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제일 크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원지지구라는 그 지구의 마을 어떤 공동시설로 이렇게 사용될 때 이런 뭐 요리 동호회 교육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교육을 예를 들자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공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 다목적실이 들어가고 거기에 그 확장성을 커뮤니티실로 본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안에서 보면 왼쪽 안이 그러니까 9번 안이 그 다목적실하고 커뮤니티실을 이렇게 확장성 있게 계획을 해서 뭐 그런 점에서도 좋고 그리고 뭐 이왕 뭐 제가 마이크를 들었으니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장점을 봤던 부분이 뭐 사랑방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약간은 어떤 경로당 개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유의 시설로 봤을 때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좀 독립적인 동선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두에 뒀을 때도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조건 중에 이제 건강정진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이제 고려를 또 조건으로 걸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일정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도 좀 장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한 그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다누리 스텝이라고 이렇게 조금 뭐 작지만 나름 그 어떤 배려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좀 9번 안을 조금 장점으로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아까 건강정진실, 단체운동교실, 그리고 커뮤니티와 다목적실 확장성, 가변성 등등 지침의 활용에 관한 그를 이제 주장점 지침을 잘 충실히 이행을 했다라고 했고 다른 작품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공간도 뭐 중정이라든지 뭐 외부 공간 부분도 이렇게 잘 푼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일단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오 위원님은 이제 그 시공기술사님이시니까 그 설계하신 분들 이야기 의견 듣고 하셔도 되겠죠? 그냥 제 의견 먼저 말할게요. 아, 그렇게 하시죠. 공사비를 걱정을 좀 했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되는 작품들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금방 뭐 똑같은 얘기들이 좀 진행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지금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커뮤니티 센터하고 다목적실을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1, 2층으로 구분을 했어요. 작품들이 대부분.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각 그 실들의 기능들이 분리가 되는데 사용상에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 공간 여기도 본관 건물과 동시에 같이 개방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사랑방 공간을 어떤 작품을 보면은 두 개로 구분을 해서 그냥 남녀를 완전히 구분시켜 놓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한 절반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야 되나, 성을 분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진입되는 공간을 봤을 때 주차장에서 이 건물, 우리가 지금 주된 건물로 들어가는 동선들이, 휴게마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주차장과 건물 사이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선이 너무 길어진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출입구 쪽, 이쪽에서 차량 진입구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동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간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하면 주차장에서 이제 드롭존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 공간 아니면 어떤 만남의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좀 주차 출입구와 그 보행자 출입구 사이에 어떤 그런 좀 정주 공간, 좀 만남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조금,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작품이 결선에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행히 2층과 1층을 구분 짓는 저것을 이제 5개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을 둘 거냐 말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작품 두 작품 다 한 작품은 335 작품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9번 오이제 같은 경우 옥상 정원을 설계를 했으면서 그 부분 또 실내에서만 들어가게끔 또 통제를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이제도 외부 공간에서 바로 옥상 정원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마감재를 봤을 때, 아까 제가 계속 비용 그랬는데요. 외부 마감재가 이 소형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한 70%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정되어 있는 그 마감재들이 보면 너무 고가의 제품들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질감을 가질지 이런 것들이 건물 규모에 맞는 질감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단적인 재료의 그냥 성능만 좋다라는 쪽으로 해서 표현을 한 것 같은 아쉬움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조금 마감재에 대해서는 한번 공사비와 연계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공기술사님이신데 건축 설계하시는 분만큼 지금 설명을 잘하시네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인욱 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시죠. 네. 그 8번하고 9번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개별적으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대지가 굉장히 긴 편인데 어쨌든 두 가지 안다. 중앙에 건물을 놓고 이제 좌측에는 주차장과 우측에는 외부 공간이 발생되는 아닌 것 같습니다. 8번과 9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운데 공간을 통과시켜서 주차장 부분과 이제 오른쪽 부분을 연결시킨 거고, 그 9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정을 만듦으로써 그 가운데에 외부 공간을 발생시킨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8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좀 염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마을사랑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용 시간
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긴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을사랑 여쪽 같은 경우는 그 향이 되게 좀 불리한 환경에 좀 놓여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 면적이 한 200평 규모인데 그 작은 규모의 건물일수록 수익 동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계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와 그 계단이 설치되는 방식이 물론 외부 계단이 있기는 하나 내부에 비상 계단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 때문에 그 위층과의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홀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증진실과 이제 커뮤니티실 사이에 있는 홀인데 이 홀의 컨디션이 지금 외부에 있는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9번 같은 경우에 안에는 지침에 대한 사항들을 굉장히 좀 잘 반영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증진실을 이제 실을 구분하는 방식이나 보건강의실이나 단체 운동교실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다목적실과 커뮤니티실의 연계나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지침에 굉장히 충실한 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누리 스텝을 중간에 두고 이제 홀과 휴게 공간, 이제 홀과 로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공유 공간이 좀 분리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좌측에 있는 주차장에서 오는 동선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지금 1층에서 지금 들어오는 동선을 이렇게 보면 그 탈의실 부분과 건강증진실을 구분하는 동선상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면밀히 분석을 하셨네요. 자, 그럼 우리 김민희 위원님도 의견을 한번 주시죠. 예,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설계 지침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그 점수를 까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번, 9번이 제가 줬던 마이너스 점수에서 제일 작게 마이너스를 받았던 작품인 듯합니다. 그리고 뭐 주안점을 보자면은 이제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에는 소음 진동을 1층 소음 진동에 이제 취약한 뭐 그 고려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1층에 그 배치를 한 작품이 아마 9번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대부분 2층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거는 또 사랑방에 이거를 두 공간을 그 남녀로 구분이 돼 있지만 또 연계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가변 시설을 해라 했다는 부분도 9번에서는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 8번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이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틀어서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었던 부분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이지는 것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목적실하고 커뮤니티실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9번처럼 저렇게 같이 한 방향 쪽으로 연계가 되든지 했으면은 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심사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면 네 분 위원님들 의견을 다 모아서 하면 제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실 거예요. 지침 내용이나 또 설계하신 분의 능력 등들이 어떤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의견 들은 걸로서 저는 의견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마음을 추스리시고 그럼 이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이거는 그래도 꼭 한번 내가 말을 했으면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지금 한 3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도 안에 전국으로 나갔는데 경남도 작품을 저희가 지금 채점을 하는데 약간 또 이게 정확성을 위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발주청 검토 사항에 이제 감점 사항을 우리가 채점제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할 것인가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까 8번, 9번은 감점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예. 제 기억이 혹시 맞다면 없어서 이제 1번 항목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지역 가점 적용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일 경우에 그 3점이 가점이 된다고 합니다. 저 두 개 작품이 혹시 경남 낸지, 경남 왠지는 모르지만 지역 가점을 줄 것인지, 그냥 가점 없이 할 것인지 이걸 한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공고 나갈 때 지역 가점이 있는 걸로 나갔지 않나요? 나갔는데 네. 지금 이제 근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공고가 나갔으면 그걸 기본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다른 의원님? 예. 그럼 지역 가점은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점 적용. 자, 합계 점수 또는 이제 산술 평균 점수 적용이 있는데 두 개 작품을 우리 이제 5분 우리가 이제 이걸 냈을 때 평균을 할 것이냐, 만일에 A, B, C, C, D, E 우리 5분 중에 많은 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표를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균을 할 것인지 많은 점수를 그냥 그 작품을 선정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을 할까요? 아니면은 점수가 높으면 높은 작품을 그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을 할까요? 각각 개인별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작품을 밀려고 들면서 100점 빵점을 넣는 그런 예,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폭탄이죠.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개인 의견으로 다수결로 보는 게 저는 다수결이 나올 수 있는 채점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산술 평균이 아닌 A 위원이 뭐 한 작품을 높은 점수를 주면 그 작품이 당선작으로 보는 걸로, 그러면 5분이니까 3분이 특정 작품을 높은 점수를 주면 그 작품이 당선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제하고 거의 같은 거네요. 저희가 이제 그 설문지의 그 내용의 취지는 전체 위원님들의 점수 이제 100점 만점이지 않습니까? 그 100점 만점인데 각 점수의 전체 합을 말하는 건지 합계로 할 건지 아니면 나누기 5 산술 평균한 점수로 적용을 시킬 건지 그 질문입니다. 합계로 할 것인지 평균을 할 것인지,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같은 것 같은데. 소수점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점을 적용하는 전체 총점에다가 가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지역 가점을.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점을 적용할 때 차이가 나와요. 예. 가점을 해야 된다 하면 합계 점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평균을 내면 그 평균에 가점이 적용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지금 건데요. 지역 가점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총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산술 평균을 해서 가점을 적용하면 이게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미미한 차이로 계산이 되면은 가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저희가 정확한 룰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낼 때는 이제 산술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가긴 나갔는데, 요것도 이제 어쨌든 이 간단한 사항도 의결을 통해서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걸 좀 정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점수를 줄 때, 이건 하긴 지역 가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르네. 위원님들은 100점 만점에 저희가 이제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 100점 만점에 그 채점만 하시면 되고, 그 가점을 줄지 말지 평균을 적용할지 그런 것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플러스를 해가지고
정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럼 그 채점표가 단계가 얼마 차이 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채점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B면 그러니까 그 산술 평균으로 나와버리면 지역 가점이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쉬운 얘기로 폭탄을 터뜨리면 영향력을 줄 수 있다가 결론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표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채점표의 간격을 우리가 한번 보면 됩니다. 여기서 A, B였을 때 이제 위원님들은 100점 만점에 저희가 이제 정성적으로 요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제 점수를 배점을 하고요. 예. 나머지 그게 나오면 이걸 이제 평균 점수를 할지 총점으로 할지 평가 점수. 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합계를 한다. 아 이게 평가 채점표를 보니까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바로 적는 겁니다. 20점 기준이 20점인데 내가 몇 점을 줄 것이냐 이래 돼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 가점이나 그 아까 그 가감하는 그 점수가 당락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점이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역 그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은 했는데 정확하게 이걸 뭐 줘야 된다는 어떤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도입은 했는데 최종 이 업체들의 또 이 불만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죄송한데 예. 만약에 지금 점수표대로 이게 그 빵점부터 20점까지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부분도 투표제로 전환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떨지 좀 제안드려 봅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니까 갑자기 좀 혼돈이 오거든요. 이걸 채점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채점표 자체의 그 점수 차이를 그러니까 그 당선자과 비당선자의 가점 차이를 좀 뭐 몇 프로든 10%가 됐든 20% 됐든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 선택한 그 범위 안에서 주어지게 돼야 되는데 100점과 0점이 들어갔을 경우 그러면은 그거는 총점에서 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점에서 그진 당선이 결정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좀 심사를 해보면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 송 위원님 의견대로 당선작을 투표를 하고 그 투표된 뽑힌 그 작품의 2등 작품보다 점수를 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공이 우리가 그럼 그걸 결정을 하면 혹시 이해는 되십니까? 그게 2대 3이 됐든 뭐 1대 4가 됐든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 당선작을 2등장보다 점수를 우리 5분이 채점할 때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뀔 리는 없는 겁니다. 가점을 주는 이유는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 가점으로서 성패까지도 영향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정량적으로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에 이게 각자 가점을 3점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총액에서 3점을 주는 거 크긴 크네. 그리 되면 3점이 크죠. 평균으로 만일에 지금 2점 차이가 났다. 산술 평균했는데 가점이 3점이 들어가면 이게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점수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난다면 그 가점으로 영향을 주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차이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라도 해서 순번이 바뀌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봐서는 뭐 크게 바뀔 우려는 없는데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걱정을 해서 생기는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를 걱정을 해서 그렇지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점수 가점과 이렇게 그 부분 채점 20점씩 이런 20점, 20점씩 20점, 15, 25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아마 전체를 이렇게 채점을 했을 때 순위를 정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각자가 갖는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지고 두 작품을 했을 때 뭐 100점과 빵점이 나오지
그 정도까지 한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가 흔히 욕하는 폭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나름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채점을 한다면 그 사이 점수들이 그래도 조금 갭은 생길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채점해 왔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갭의 차이들이 뭐 쌓여 있는데 거기에 그 차이가 뭐 아까 말씀하신 3점 이내라면, 그 5분의 합산 3점 이내라면, 합산 3점 이내라면 그러니까 합산인지 산술인지 이것도 지금 정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게 투표를 할 것이냐, 채점을 할 것이냐, 채점을 한다면은 합산을 할 것이냐, 산술 평균을 할 것인가, 이걸 또 다시 정해야 돼요. 어디든 폭탄을 만들 수 혹시 있네요.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면, 지금 채점표에 있는 그 점수를 가지고 채점을 할 때, 우리가 채점하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 중에 네, 두 작품 중에 5점을 벌리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3점이더라도 바뀔 수는 네, 없다. 네. 그런데 아까 박 의원님은 저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한 군데는 아니고 한 군데는 지역업체다 하면은 2등이 지역업체. 합산을 평균으로 하면 3점이 억수로 큰데 합산을 해버리면 그 3점은 그 차이를 만약에 3점으로 가지고 뭐 바뀔 수 있다면 바꿔야죠. 그거는. 그럼 지금 이제 채점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채점제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예. 총인 그럼 채점제로 그럼 결정은 하시고요. 자, 그럼 기존대로 결정을 하고, 자, 산술 평균이냐 합산이냐 이것만 먼저 정하면 되시겠네요. 합산이냐 우리 5분의 산술 평균이냐. 저는 평균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네. 김 의원님은 평균. 자, 그럼 일단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소수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4, 4, 5, 2 뭐 등 여기도 또 내용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수점 오 의원님. 지역과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 정도로 정리를 4, 4, 5입 하는 걸로. 첫째 자리에서 4, 4, 5. 5입. 네. 그러면 소수점이 없는 거네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첫째 자리로 정해지게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둘째 4, 4, 5 자리에서 에서 4, 4, 5. 그리 돼야 되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4, 4, 5입을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수점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채점. 상단에 심사번호 쓰시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그 점수 변동폭은 따로 안정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우리가 당선작과 2등작에 너무 많이 이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양심에 맡기고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하면 될까요? 아니면 5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면 5점이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전체 합산 5점이요. 산술 평균으로 지금 결정 났잖아요. 항목별 5점입니까? 전체 합산 5점. 아, 항목별. 항목별 5점이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전체 합산.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할 때 그 제가 매긴다 하면 여기 100점이면 100점과 95점 합산이 그렇게 치면 한 10점 정도는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10점까지는 분리도 된다. 저는 그 기준 점수에 한 10% 정도 차이가 나게끔 항목별로. 그러니까 전체 10점. 예, 그래서 합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 4개, 5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점을 준다면은 그러면 15점 그 안에서 움직이. 18점이죠. 10%면 10%. 20점 주고 18점 주고. 네. 그러니까 그 15점은 15점과 10%를 하면 그 항목별로 하면 전체 합산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냥 유도리 있게 10% 안에서, 왜냐하면은
저 15점을 계산은 뭐 동일하네. 편하게 되겠네요. 소수가 크게 안 나되겠네. 그럼 이 10점 차이도 큰데요, 제가 보기에는. 소수점 나오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산술 평균이 되면 이제 산술 평균을 하시는데, 자, 5%가 맞겠습니까? 10%가 맞겠습니까? 그걸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최대 10% 정한다 하더라도 최대 10%지 않습니까? 예, 예, 최대 최대 10%이기 10%.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양심에 맡겨서 평가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최대 10%입니다. 최대 10%. 안에서 그러면 2, 3% 불리셔도 되고 5% 불리셔도 되고 뭐 7% 불리셔도 되고 10%는 초과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8번이고 등기 9번은 어디에? 위에 몇 점 위에 그냥 심사번호. 아, 심사번호. 여기 죄송합니다. 심사번호 여기 있네. 채점이 기준 평가하고 위에. 영재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동점은 듣지 마시잖아요. 단수를 빼기로 해서 빼기를. 빼기 하신 게 있다니까. 뺀 점수만. 아니면 저것만 놓으시면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갖다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 당선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딴 작품이 나와. 그렇지. 그런 것들은 설계 실비로 굳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해보면 그걸 끝내고 조금 세게 안 하면 심사에 실습 방식 결정. 그리고 아까 이제 지역 가점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8번, 9번이 그 경남 내 지역인지 지역 왠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필체가 답해야 되니까 그냥 똑같은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 간식 좀 드십시오. 채점하는 동안에. 예, 8번과 9번 작품 입상작 확인을 했습니다. 불러도 됩니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억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소재지만. 일단 소재지가 없는데요? 제 이름이 있습니다. 상호만 있는데요? 상호만 있어서 이게 9번, 9번이 요게 8번. 협정을 해도 가점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정도면 뭐 30% 이상 반천돼 있네요. 그럼 뭐 30% 이상 반천. 둘다 반천 다 반영한 게네. 두 곳 다 경남 업생. 예, 8번, 9번. 그다음에 SME 경남 창원. 예. 두 작품 제출하신 분이 김해와 창원이기 때문에 그 경남 도내기 때문에 가점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점은 없을 거예요. 장점은 3점씩. 이게 됐다. 이거 다 해도 이거 맞죠? 비율을
30% 이해하세요. 나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괜찮습니까? 반찬 잘 모르겠네. 다 괜찮습니다. 네, 두분 다 괜찮아요. 혹시 이름을 적어주시면 아니 그 뽑은 거 같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상호만 봐야지. 뽑고 네 맞습니다. 3번 정도. 아까 업체는 말하겠죠. 아, 예. 예. 그리고 아까 1등하고 여기서 이번 1등 8번은 이렇게 발표해 주시죠. 아까 10분이 3번이 3번 10번. 그게 이체돼요 4등 10분 3번이 3등, 4번 10번이 4번. 일부러 뜸을 들이시는 느낌인데요. 실이 지금 너무 땡땡하네. 네, 깊은 뜻을 지금 그런 겁니까? 네,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뭐 시간 그게 있으니까 쪼는 맛. 지금 스위치를 엄청 해놨어. 진짜 봉투 해를 치는. 1등부터 그 불러주시면. 일단 예, 그 채점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까지 불러도 되는 거죠? 예. 일단 추천면 원지지구 마을 공동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은 주식회사 루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응모자는 김병국입니다. 그리고 2등작은 SMJ 건축사 사무소와 어반차 건축사 사무소 손명준, 차소영 공동으로 제출하셨습니다. 3등작은 이룸 건축사 사무소 조현수입니다. 4등작은 조원 김진희 건축사 사무소 김진희 제출자입니다. 이렇게 당선작과 2, 3, 4등이 결정되었습니다. 4등 조원 김진희 건축사 사무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선작은 루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2등은 SMJ 어반차 건축사 사무소, 3등은 이룸 건축사 사무소, 4등은 조원 김진희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4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사장은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이 알 수 있습니까? 4등은 경남, 3등으로 잘 들었습니다. 채점 결과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채점 결과 이거 뭐 발표하셔도 됩니다. 점수. 예. 혹시나 그 채점 당선자 2개 작품에 대한 채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점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은 97.8입니다. 평균 점수가 가점 3점을 받아서 100.8. 그리고 2등작은 92점인데 가점 3점을 받아서 95.3. 심사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5점 차이가 났네요. 그리고 채점. 자, 심사 채점 결과에 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에 평가. 예, 최종 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평가 사유를 간략하게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뭐 번호 서명을 다 쓸 필요 번호만 써도 되겠죠? 예, 번호만 쓰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9830 9830. 예. 이룸.
발표는 내일 바로 하네요. 오늘 저녁에도. 저희 결제 맡아가지고 최종 공개적으로 하는 건 한 이틀 정도 있다. 근데 방송국에서 다 하겠네요. 예, 다 했죠. 바로 하시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다 그렇겠네. 계획에 실시 설계에 대한 관점, 보완하라 이런 걸 받는 데도 있대요. 영상에 실시할 때 뭔가를 의견을 좀 내주면 아무래도 실시 때 받는 게 좋으니까 받는 데는 못 받는데 그 차는 못 받더라고요. 근데 진주는 대비 심사위 이건도 저기 보니까 진주는 아직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주는 너무 많았어. 대비 심사 1번이 심사장에 들어가고 발언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아니 난 그래 그게 맞나 싶어서. 오늘도 그왜 그지 배제하는 거 그거 현장에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배제 인원이 생기면 누가 바로 해줄까요? 예비 인원은 필요 안 보고 사람 타이밍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도 해요. 발언도 자기 그 던져주세요. 예비
두 번째부터 쭉 보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 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혹시 못한 말씀이나 김해 도시개발공사에 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기탄 없이 우리 발전을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박 의원님 아니시죠? 오 의원님? 있으시네. 그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니까요. 저게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그 다누리 스텝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천창을 이제 어떻게 계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천창 부분에 대한 계획이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그지 뭐 키를 잡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게 어쨌든 천창의 처리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하늘정원 저기의 접근성, 그러니까 다목적실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에서 하늘정원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선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네. 예, 공사 측에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 9번 작품 내신 분한테 이제 이런 심사위원회는 의견이 있었다, 뭐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게 결국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 설계 때 저희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 의원님 혹시 없으시고 송 의원님, 네. 혹시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예. 따로 이제 더 이상 뭐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 공동시설 건립, 건축 설계, 공모 작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